승무패 14회차 살펴봅니다. 1경기는 발렌시아와 헤타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가 강한 팀에 강한데 헤타페에는 최근 2번이나 패했네요. 그게 원정이고 이번엔 홈입니다. 헤타페의 원정을 보면 기록상으로는 승리는 1번,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7번이나 됩니다. 발렌시아는 살아나고 있는 세비야와 홈에서 비겼고 강팀 레알과도 비겼습니다. 승리는 못했지만 패배도 아니었고 원정에 무승부가 많은 헤타페이기에 발렌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헤타페는 간간히 승점은 챙기고 있으나 최근의 승점은 발렌시아처럼 무승부 경기였네요. 헤타페가 최근 발렌시아를 2번을 이겼지만 원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과 발렌이 홈에서는 2번이나 헤타페를 잡고 최근엔 레알과도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점을 들어 홈팀의 승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를 지어야 한다면 대끼리 정배의 승리를 지우고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본머스와 셰필드입니다. 맞전적은 똑같이 한 번씩 이겼다고 나오네요. 두 팀의 골 득실률을 보면 본머스가 훨씬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홈에서의 성적이 원정보다 좋지 못하고 4번이나 홈에서 비겼습니다. 그중엔 지금 만나는 셰필드도 있네요. 물론 오래전이지만요. 전력상 본머스가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본머스가 홈이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셰필드가 약팀이긴 하나 최근 루턴을 원정에서 잡았고 비교적 강팀인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와 비긴 전력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기에 홈에서 약한 본머스라면 전력은 우세하더라도 또다시 무승부 경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머스의 최근 3경기를 보면 원정인 벌리, 뉴캐슬 전엔 골을 뽑아냈지만 홈 경기인 맨시티, 노팅엄, 리버풀전을 보면 3경기에 1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력이 셰필드보다 좋은 건 확실하나 무승부 가능성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부 더블픽이고 지우게 되면 역시 정배의 승리를 벌이겠습니다. 크리스털과 루턴은 순위는 4계단이 차이 나지만 골 득실률에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전적은 루턴이 홈에서 한 점차 승리를 챙겼었네요. 크리스털은 최근 10경기 중 1월 아스널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넣어주고 있으며 루턴은 10경기 모두에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크리스털은 원정보다 홈에서의 성적이 좋으며 객관적으로 루턴보다는 전력이 나은 팀입니다. 이번에 홈이기도 하기에 과반을 정배로 팔리는 중인데 골 득실률에서 루턴이 꿀릴 게 없고 홈이었기는 하나 이미 크리스털을 한번 잡아본 팀이기에 이번 경기도 쉽게 홈팀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승패의 분위기로 봐서는 루턴이 4연패를 했으나 뉴캐슬과는 원정에서 4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크리스털은 에버턴과 비기고 벌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어려운 경기입니다. 루턴타운의 승리, 역배도 굉장히 땡기는 경기인데 크리스털이 그래도 원정보단 홈 경기가 낫기에 무승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울브스와 풀럼은 승점이 딱 3점 차이가 나고 울브스가 단 한 경기 더 승리했습니다. 두 팀은 예전엔 울브스가 좋았으나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선 대등하다 하겠습니다. 그 대등하다는 건 다른 기록에서도 보여지는데 두 팀의 골 득실률을 보면 완전 똑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풀럼이 한 점 차로 이기긴 했으나 그 전에 2경기는 무승부였다는 걸 보면 여러모로 비슷한 전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2경기만 봐서는 풀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나 딱 3경기를 살펴보면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울브스는 최근 뉴캐슬의 3대0으로 깨지고 풀럼은 브라이턴을 3대0으로 잡았습니다. 울브스는 셰필드와 토트넘을 잡았는데 풀럼은 맨유를 잡고 에스턴엔 패했습니다. 둘 다 최근 기록이 2승 1패입니다. 풀럼이 골을 더 많이 뽑아냈다는 건 높이 살만하네요. 브라이턴과 맨유를 연이어 격파한 풀럼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울브스이기에 이 경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팀이 맞수이긴 하나 최근 경기는 풀럼이 잡았었고 최근에 골 결정력도 풀럼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정팀 풀럼의 3연승 응원해보겠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카디스와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득표율이 궁금해서 봤더니 마드리드가 80%를 가져갔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저는 이 경기를 삭제하겠습니다. 카디스는 단 2승밖에 없습니다. 마드리드는 무승부가 총 4번인데 반해 카디스는 13번이나 됩니다. 전력은 당연히 마드리드가 월등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는 최근 원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레알과 지로나가 강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패한 건 사실이고 그라나다를 힘겹게 한 점 차로 잡았으며 가장 최근 원정은 알메리아하고도 비겼습니다. 리그전만 치르는 카디스는 2월부터 지금까지 5경기를 치른 데 반해 마드리드는 2월부터 지금까지 컵대회와 챔스전까지 총 9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로 누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번 시즌 총 4번의 무승부 중 2번이 최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레알 원정에서 비긴 건 그렇다 쳐도 알메리아 원정 무승부는 좀 충격이 되겠죠. 카디스의 승리는 2번이지만 맞전적에서 오래전 마드리드를 홈에서 잡은 적도 있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카디스이기에 전력은 완전 차이가 난다고 해도 피로 누적으로 인한 마드리드를 한 번 더 격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적은 확률이 무척 땡깁니다. 그렇다고 마드리드를 버릴 수도 없으니 승무패로 삭제하겠습니다. 픽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카디스의 미련이 남는데 버릴 수도 없네요. 승무패 가져갑니다. 그라나다와 소시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나다는 2승뿐이고 소시에다는 10승을 챙겼습니다. 맞전적도 소시에다가 압도하긴 하나 그라나다가 홈에서 이긴 적도 있네요. 원정팀 소시에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잘 나갔었는데 최근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에 부진했다 살아나고 있는 세비야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그라나다는 리그전만 치러서 2월부터 지금까지 4번의 경기를 치른 데 반해 소시에다는 2월부터 지금까지 컵대회와 챔스전까지 총 9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 피로 누적이 부진한 성적으로 이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겠지요. 그라나다의 최근 경기는 3일이고 소시에다는 홈에서 챔스전 PSG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최근 10번의 경기를 봐도 소시에다가 2승밖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급격하게 무승부와 패배가 늘어났죠. 그라나다가 소시에다의 비빌 전력은 아니나 지금의 소시에다라면 무승부까지는 끌어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지로나는 홈이고 원정이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와의 전적은 대등하게 나오네요. 실점률은 비슷하나 득점력에서 지로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로나도 오사수나도 마요르카에겐 패했네요. 지로나는 지로나고 오사수나는 오사수나의 모습인데 총 득실률에서는 지로나가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의 득점률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력상 더 강한 지로나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최근의 골 결정력은 예전만 못하며 오사수나는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전적에선 대등하게 나오는 만큼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무승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로나가 골을 많이 뽑아내면 이기는 것이고 한두 점에 그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홈팀 승리가 우선이며 전체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변픽을 가져간 게 없다면 무승부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4위와 5위가 만났고 모든 면에서 대등하다고 나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여기선 에스턴이 월등한 것 같지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결과의 파랑색이 에스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에스턴은 토트넘의 밥이었다고 나옵니다. 토트넘은 에스턴을 만날 때 얘들아 밥 먹으러 갈까? 했을 것 같은데 에스턴이 극히 적은 승리를 했지만 최근에 연달아 토트넘 상대로 3연승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에스턴이 토트넘을 보면 우리 승점 쌓으러 갈까? 할 것 같단 말이죠. 두 팀의 최근 리그전을 보면 두 팀 다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트넘은 가장 최근 경기가 3일 크리스털 전인데 반해 에스턴은 8일 새벽 아약스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 뭐 아약스야 2차전 홈에서 잡으면 된다 쳐도 일정이 빡빡했다는 거죠. 토트넘은
크리스탈을 깨고 충분히 쉬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총 맞전적보다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3연승을 한 에스턴인데 체력적으로는 좀 손해이고 이 4, 5위전도 꽤 중요하단 말이죠. 에스턴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승점을 나눠 갖는 것도 당장은 나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수비만 한다고 골을 안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에스턴의 머릿속엔 꾸준히 자신들에게 승점을 챙겨주는 토트넘이란 말이고요. 토트넘의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긴 했는데 그만큼 역습에 대한 위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 경기 에스턴의 승과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두 팀의 맞전적에선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무승부가 있었고 19번이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승부를 버리고 승패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9경기 알라베스와 라요의 경기인데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라요는 홈에서는 1승밖에 못 챙겼습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4승을 챙겼고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입니다. 그 외에 순위나 맞전적 골 득실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번의 경기를 보면 그래도 알라베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기록에서 라요가 원정이 좋다고 했는데 최근엔 원정이라고 딱히 나은 모습도 아닙니다. 알라베스가 3번의 무승부 후에 1패를 당하는 동안 라요는 2번을 비기고 2번을 패했습니다. 그 패한 경기는 원정 경기네요. 하지만 두 팀의 최근 경기 골 결정력을 보면 대등합니다. 2점 넣는 팀이 이기는 것이고 2점을 못 넣으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전력은 알라베스가 좋지만 알라베스도 최근 홈에서도 잘한 경기가 무승부 정도이니 이번 경기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브라이턴과 노팅엄입니다. 골 득실률은 브라이턴이 더 좋습니다. 맞전적은 최근인데 똑같이 1승씩 챙겼습니다. 노팅엄이 3승을 챙기는 동안 브라이턴도 3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노팅엄은 최근 경기인 리버풀전에서 무득점 경기를 했고 나머지 9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에 반해 브라이턴은 플럼전에 3대 떡으로 작살나고 루턴타운에 4대 떡으로 작살나고 울브스와 웨스트햄전은 무승부지만 골을 못 넣었습니다. 노팅엄은 3일이 최근 경기였는데 반해 브라이턴은 8일 AS 로마 원정기를 다녀왔습니다. 완전 4대 떡으로 깨지며 개쪽당하고 왔고 저도 브라이턴의 이변을 언급해 개쪽당했습니다. 진다고 해도 웬만큼 져야지 4대 떡이면 김천상무하고도 해볼만 하겠다 시인말. 전력상으로 노팅엄이 약팀인 건 분명하나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고 브라이턴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컵대회 울브스의 무득점 패배, 리그전 플럼전의 3대 떡계 패배, 챔스전 로마의 4대빵 개쪽패를 당했습니다. 체력을 비축한 노팅엄의 눈엔 여기저기 쥐어 터지고 있는 놈, 우리도 한번 쥐업해보자는 마음이겠지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노팅엄이 아주 7대1 정도로 대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득표율이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브라이턴이 66%의 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노팅엄보다 우위에 있으나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브라이턴입니다. 노팅엄의 7대1 대승을 기원하며 저만 홈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11경기 웨스트햄과 벌리는 전력차가 너무 뚜렷하고 맞전적도 웨스트햄이 앞서고 있습니다. 벌리의 승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플럼을 잡은 것인데 웨스트햄은 최근 브렌트퍼드와 에버턴을 큰 점수차로 잡았습니다. 웨스트햄은 8일 새벽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다녀왔는데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2차전은 한 점 차 이기에 극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월 전체의 경기를 봐도 체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8일에 웨스트햄이 한 번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웨스트햄이 프라이부르크와의 2차전을 준비한다고 해도 벌리는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2번의 무승부도 있는 만큼 웨스트햄의 승과 무승부면 안전빵 같은데 저는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라스팔마와 빌바오는 순위가 3계단이 차이가 나고 딱 그만큼 빌바오의 골 득실률이 좋습니다. 맞전적은 가장 최근은 한 번인데 빌바오가 한 점 차로 잡았다고 나오네요. 라스팔마는 홈에서 좋다고 하지만
원정에서도 4승이나 챙겼고 빌바오도 원정에서 4승을 챙겼습니다. 라스팔마는 나름 잘 나가다 마드리드의 5대 떡으로 깨졌습니다. 그 충격에 여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사수나 헤타페와 연이어 비기며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바오는 지로나를 잡고 베티스에 패하고 바르셀로나와 비겼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스팔마가 홈의 이점이 다른 팀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빌바오가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경기 라스가 잘하면 무승부는 나오겠지만 홈이라 해도 승리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승부와 패배 두 개에서 골라야 하는데 최근 지로나를 잡고 바르셀로나와 비긴 빌바오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13경기 리버풀과 맨시티는 득표율도 거의 대등하게 나눠 가졌고 최근 두 팀 모두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록이나 팀 분위기로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잘 찍으세요. 좋아하시는 팀 사시거나요. 저는 무승부로 찍어보겠습니다. 베티스와 비아레알은 순위 차이가 6개 단위 차이 나네요. 골 득실률을 합산해보면 어느 팀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전적에서도 대등하게 나오고 있고 특이한 건 비아레알인데 8승 중에 4승이 홈이고 또 원정 승리가 4승이네요. 최근 두 팀은 똑같이 4승씩을 챙겼습니다. 대체로 살펴봐도 맞전적도 비슷하고 어느 팀이 낫다고 할 수 없는데 베티스의 4번의 승리는 7득점에 1실점이고 비아레알의 4번의 승리는 16득점에 7실점이네요. 앞서 보았던 수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득점은 비아가 더 좋지만 실점은 베티스가 더 적다는 정도. 한 가지 문제는 비아레알은 8일 프랑스 리그 1 7위에 있는 마르세유 원정을 다녀왔죠. 4대 떡으로 작살이 났습니다. 너무 큰 점수차로 깨졌기에 2차전에서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트맨의 득표율은 베티스가 거의 70%를 가지고 가는데 웬만하면 인정하시고 홈승에 베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소시에다의 3대1 승리하고 그라나다의 5대1 대승을 한 비아레알. 비록 마르세유의 대패를 당했지만 2차전도 힘들어진 만큼 차라리 마음 편하게 리그전에 집중할 수도 있는 비아레알을 한 번 더 응원해보고 싶네요. 베티스의 무패를 가져가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그대로 보면 48조합이 나오네요. 이 중 1경기 발렌시아의 승, 5경기 카디스의 승리를 삭제하면 기본 16조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체킹표의 그림을 보니 흔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무승부가 너무 많고 홈승이 3개밖에 없다니 엽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과 픽보다는 영상에 나오는 과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신중히 차분하게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